저는 한국산림경영인협회 교육실장을 맡고 있으면서 현재 그 자연독림가인 박영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특별해서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먼저 산을 구입했고 현재 회원을 가입을 해서 우리 산림경영인협회에서 중앙회에서 교육을 더 담당하고 있고 지난번에 또 홍보 담당을 하면서 몇 년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배들 입장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 교육생 중에는 이미 후계자가 되셨고 또 심지어는 여기에 나는 자연이다 또 추천까지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먼저 계신 분도 있지만 또 처음으로 또 귀산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처음 오시는 분을 위주로 이게 그런 차원에서 상세하게 그동안에 제가 한 3년여간 교육생들의 심리를 좀 압니다. 그래서 보면 한 번 이야기를 들어서 끄떡끄떡해서 알 것 같지만 뒤돌아서 뭐 또 잊어먹고 교육 받고 끝나면 잘해야 2주나 2달밖에 안 가요. 그러다 보면 다 잊어먹어. 그 열정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교육을 받아야만이 그 열정의 에너지로 내가 하고자 하지 조금 하다가 갸웃거리고 또 안 된다 포기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내가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정년을 앞뒀다든가 다른 직업을 그만두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귀살한다든가 여러 가지 동기부여 때문에 산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1시간 동안 좀 집중 강의를 해드리고 끝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스케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제목이 가로해 놓고 전문자를 썼어요. 임업인이지만 전문자가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내가 스스로 임업인이라고 달라요. 요거는 행정부서에서 명칭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입문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교육이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임업 후계자의 조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수료증을 받으면 그 수료증 시간을 근거로 해서 임업 후계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업 후계자가 되면 전문 임업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어디에서요? 산림청 산하기관에 있는 시군 지자체에서 산림과에서 인증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 협회와 같은 저희 산림경영인협회는 다른 말로 하면 독림가 협회라고도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한 50년 전에 저희 협회가 생겼어요. 그때는 조림가 협회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명칭을 독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임업 후계자인 조건, 독림가의 요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숲이죠. 숲. 자, 숲이 좋습니다. 저도 숲이 그리워서 처음에 이 귀산을 생각을 했고 수년 전에 저도 이 생각을 꿈을 꾸고 동경을 했었던 것입니다. 숲이 보입니다. 숲은 제가 공교롭게도 농학과를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막을 좀 전공을 한 3과목 정도는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산림치유를 제가 충남대학교에서 작년에 1년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거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숲이 우리한테 어떤 유익한 걸 주는가 우리도 모르게 산을 좋고 자연이 좋잖아요. 자연을 생각해. 산이 좋아. 근데 조금 알고 나면 산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사바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바나 이론. 사바나. 인간은 유전적으로 1년 만년 전부터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게끔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1만 년 전부터 우리는 유전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현재는 도시가 발달되고 여러 물질 문명에 휩쓸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도시와 마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체가 그렇게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만 년 동안 우리가 생활해온 사바나 초원에 선천적으로 우리는 동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그렇게 기어져 왔다. 과거에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애플턴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나무가 있는 풍경을 그리워한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무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무를 그리워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몸의 기관은 숲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 자연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숲과 떨어져서 물질 문명에 휩싸이다 보면 내 몸은 어떻게 돼?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성격이 급박해지고 자살 충동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론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거는 과거부터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숲 치유 효과를 보면은요, 숲만 바라봐도 우리 마음은 안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창문이 없는 데서 요양을 하는 거하고, 환자가 창문이 있는 데서 있는 거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창문이 없는 데서 있는 사람은 병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나무를 보고 자연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많죠. 우리가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냐면 한 7만 5천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하루가 살아가면서. 그 중에서 한 5만여 가지 이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갖고 산대요. 그런데 산에서 바라만 봐도, 숲만 바라만 봐도 긍정적인 것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떨어져서 좀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감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감소가 된다. 이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우울함도 똑같습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알파파, 좋은 거예요. 알파파가 증가가 된다. 그리고 우울감은 감소가 된다. 그리고 삶의 질은 증가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만 들어가 있어도, 숲만 바라보아도 우리 몸은 우울함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면역력이 당연히 좋아지죠.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면역력이 증대되고 항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노화가 지연이 된다. 젊어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실내에서 운동하는 게 있죠. 실내에서 운동하는 거와 산에서 운동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운동하면 증가는 되지만 숲에서 운동을 하면 훨씬 증가가 더 많이 된다. 그래서 멜라토닌 농도가 증가가 된다.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고혈압, 특히 이제 우울증은 뭐 당연히 좋아지고요. 고혈압 수치도 내려간다고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천식, 기관지, 이것도 효과가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저도 실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도시에서 걷는 거하고 숲길에서 걷는 거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숲에서 걸으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당뇨가 심한 분들은 산이라 하더라도 급격히 운동을 한다든가 급격히 생활을 하면 거기서 당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해서, 또 아니면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조건 숲이 좋다고 해서 과격하게 거기서 운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의사가 진단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숲에서는 급격하게 좋아지고 급격하게 향상되는 건 없어요. 서서히.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의가 있고 한의가 있잖아요. 양의는 조금 더디잖아요. 늦어요. 양의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면역력을 증대해서 내 스스로 병을 치료하고, 양의는 어때요? 그 부분만, 급한 데만 수술한다든가 약을 먹어서 수치를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와 한의가 달라요. 그래서 양의는 우리가
수술한다든가 급증적인 수치가 높았을 때는 응급 복구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한의학은 이렇게 산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근본적인 면역력을 높여서 하는 것이 산림 치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빠른 회복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지금 항암 치료를 안 받고 나와서 낫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휴양림 중에서 그 편백 휴양림이라고 있죠. 나무 중에서 편백나무가 효과를 많이 보는데, 피톤치드가 가장 높은 게 현재 편백나무로 장성 편백 휴양림에 가면 효과를 많이 보시는데, 장성 편백 휴양림 근처에 마을에는 암 환자가 많이 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수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숲은 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약이 가득한 숲이다. 숲은 보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천식 기관지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감소가 있습니다. 이 코티솔이라는 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일명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티솔 농도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가장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이 코티솔이라는 게 다른 건 다 나쁜데, 이 염증, 항염 효과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염증을 막아주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 코티솔이라는 것은 나쁜 쪽으로 쓰여지는 거니까, 산에 가면 코티솔 농도가 감소가 돼서 우리 몸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K세포, 이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NK세포라는 게 있어요. NK세포는 면역력을 높인다. NK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좀 들어보셨죠? 암세포를 죽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암세포. NK세포보다 혹시 더 높은 세포 아세요? NK세포보다 더 높은 세포가 있어요. 그거는 뭐가 있냐면 감동세포라 그래요. 감동호르몬.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돼. 우리가 산에 가면 정말 감성이 풍부하면 뭐라 그래요? 와, 눈물이 나오고 막 마음이 그냥 전율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을 바라보면 내 몸이 본래, 유전적인 본래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산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꽃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남자분들은 별로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지만 꽃을 보면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입이 벌어집니다. 막 좋아, 막 손도 흔들지만 발도 흔듭니다. 이렇게 꽃을 본다, 자연을 본다. 우리는 NK세포를 뛰어넘어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동세포가, 감동의 호르몬이 우리는 분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NK세포가 증가가 된다. 그리고 노화 방지가 되어서 항산화 효소가 증가된다.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무로 한번 넘어가면, 나무. 아까 우리 박정희 회장님이 나무 이야기를 했죠? 나무. 산에서는 대표적인 게 나무가 상징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생물, 나무. 뭐예요? 무드셀라, 소나무 종류인데 우리가 일명 무드셀라라고 그랬어요. 강털 소나무라는데 5,000년의 나이가 생명. 5,000년. 엄청나지요? 왜 무드셀라라고 이제 별명을 지어줬냐면, 무드셀라는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무드셀라가 몇 살로 나왔어요? 969살 살았어요. 성경에 실제 사람이. 노아 알죠? 노아의 방주. 노아 할아버지가 969세를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 나무라고 별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무드셀라 증후군.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증후군이라면 좀 나쁜 표현하는데 이것은 좋은 표현입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은 어떤 뜻이냐면 좋은 추억, 좋은 과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 70% 이상 갖고 있었는데,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과 함께 살으면 좋은 생각, 좋은 과거가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잖아요. 과거가 있으니까 지금 내 모습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 이어지면 어떻게 돼? 또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시작한 것도 이미 과거가 됐어요. 아까 좋은 생각, 좋은 감동, 호르몬이 생기면 지금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건강해지면 미래는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좋아지고 과거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 나는 앞으로도 좋은 생각으로 간다. 이것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 나무는 어디에서 자랐을까? 어디에서 자랐을까? 캘리포니아에서 자랐다 그래요. 아까 캘리포니아가 농산물이 유명한 선키스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잤대요. 그러니까 강수량은 연간 300ml밖에 안 되지만 햇빛이 줘요. 햇빛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을 많이 받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무드셀라라는 나무가 5,000년을 자라고 있다. 5,000년을 자라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수치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무드셀라 증후군뿐만 아니라 마음 수선공이라고 그런다. 무드셀라 좋은 증후군을 가지면 마음이 수선이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뀐다. 그래서 추억을 파는 감성 마케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걸 좋은 생각을 가지면 이미 과거가 되지만 나는 이미 좋은 무드셀라 증후군을 나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늘 자연을 생각하고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과 함께 숨쉰다라면 우리 몸은 좋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산에서 가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산에서 가치를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건강해지고 내가 좋은 생각을 가져야 내가 자연을 바라볼 수 있고 자연의 가치를 알아서 자연의 소중함에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꿈을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귀산하고 싶다, 그냥 탈출구 없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의 소중함을 알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나무는 5,000년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바라보고 해석만 잘해도 감사함을 여기서 얻는다고 해도 지혜를 얻는다라면 나는 축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죠.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거. 나무지만 생물이에요. 가장 키가 큰 생물은 115m. 115m. 건물을 따지면 35층, 40층이 된다고 그래요. 건물을 따지면. 그러니까 나무는 뭔가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거예요. 나무는 상징성이 있고 실제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5m인데 115m에 살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할까요? 115m가 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이 있어야 돼. 물과 영양소가 있을 때 가장 근본적인 건 물입니다. 물이는 생명수예요. 물을 끌려오는데 수치를 보니까 반경 1m. 1m의 물을 끌어올리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펌프 힘에 있다는 거예요. 1m에 물이 올라가는 나무에 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가 한번 쓰러졌어요. 큰 나무가 쓰러졌는데 톱을 갖고 자르는데요. 한나절 갖고도 안 돼요. 며칠을 잘라야 돼요. 그만큼 나무 하나에는 어마어마한 무게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높이 오래 사는 거, 거기에 에너지가 흐른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나무 하나에. 나무 하나가 쓰러지면요, 우리가 높이 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메타세콰이어 같은 거 쓰러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톱질을 우리 못 잘라요. 그거 다 못 잘라요.
현기증 나서 못 자릅니다. 이렇게 나무 하나가 엄청난 에너지와 키와 나이가 오래 산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산에 가면 대부분이 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한 지혜와 영감을 주고 상징을 주는 것입니다. 요게 그 나무라고 우리가 꼭 요 나무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강털 소나무, 무드셀라 나무를 우리가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자, 나무의 나이테입니다. 제가 오래된 나무 나이테를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높습니다. 아까 115m라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산에 나무 자연이 우리한테 이로움을 주는 건강에 대한 걸 조금 배워봤는데요. 이제 임업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전문 임업인이라는 호칭을 받으려면 임업 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려면 자연에 대한, 산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아는 만큼 사랑이 생깁니다. 내가 느끼는 만큼, 아는 만큼, 그냥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싹 들어올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돼요. 내가 그냥 산이 좋아 이거 달라요. 조금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소중함을 넣을 수 있는 것이 능력으로 나와야만이 자연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한 자연이 아니라 산에 대한 가치, 산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가, 내가 곧 자연과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 귀산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이 주파수라는 게 제가 건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고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산림에 대한 주파수, 아까 나무가 제가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편백나무가 피톤치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피톤치드가 왜 나올까요? 나무 입장에서는, 편백나무 입장에서는 피톤치드가 뭐냐면은 다른 나무와 다른 동물과 모든 것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자기가 방어물질을 내보내는 것이 피톤치드예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진물이 나오지요. 비슷한 겁니다. 나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피톤치드를 내뿜는 거예요. 자기 방어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나도 산에 가 있으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각 나무와 동물과 곤충이 주파수를 다 내보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파수, 나도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내 몸이 에너지가 흘러요. 심장에서 우심실, 우심방, 좌심방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인체에서 여기에 우리가 음식, 영양소를 먹으면 소화에 대해서 혈액이 들어가서 내 몸에 우심실, 좌심실 통해서 동맥, 정맥이 흘러요. 그러면서 그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내 몸에서 주파수가 나옵니다. 나도 내뿜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서도, 동식물에서도 내뿜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 속에 들어가면 이 자연에 있는 에너지와 내 에너지가 나중에는 같아져요.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이 나무들이나 동식물에서는 좋은 에너지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를 우리한테 주고 우리는 또 내보내서 또 서로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우리는 서로 공동 운명체다. 서로 도움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들어가면 나와 자연과 교감이 된다. 소통이 된다. 우리가 주파수라는 건 서울 KBS를 하려면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맞춰야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산에서 주파수를 맞추면, 자연에 대한 사랑을 가지면 자연이 나한테 줍니다. 자연이 줍니다. 저희들 그 대둔산에 가면, 충남 대둔산에 가면 대둔산 자연휴양림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강의로 오실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53년인가 4년을 지금 산에서 사는데 한 번도 내가 산에 걸어 다녔는데 동물이나 이 나무들이 나한테 해치질 않았대요. 그분이 걸어가면요 동식물이 다 쳐다봐요.
동식물이 그분이 움직이는 걸 주파수를 다 알아. 레이더망에 다 걸려. 동식물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면 다 인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한 번도 자기를 건들지를 않았대요. 멧돼지가 막 살아요 거기에. 근데 각자 사람은 사람대로 다 자기 영역에서 서로 공동 운명체에서 주파수를 맞추면서 소통하면서 공간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살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면 우리가 우선은 책을 통하고 SNS를 통하고 직접 현지에 가서 견학하고 틀어보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는 거죠. 이걸 준비 단계, 관심 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입원을 시작을 할 때, 입원인에 들어갈 때 막바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에 대한 사랑을 갖고 주파수를 맞춰보고 살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좀 알아가는 것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알아가고 내가 자연과 함께 대한 입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귀농 귀산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교육을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첫 발을 어떻게 두면 관심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준비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0시간을 이수를 하면 그 이수한 수료증뿐만 아니라 농업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시간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예, 거기에 다 입력이 되는 겁니다. 농업 포털 사이트에 다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갖고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사업이라든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모 후계자 도전을 하는데 40시간을 받으면 산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산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산이 없는 분들은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임대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임대를 할 때는 과거에는 임대 계약서를 쓰면 돼요. 임대 계약 쓰고, 조금 있다가 여기에 조건이 나오면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자, 임업에 입문하려면은 신청을 40시간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 가서 신청을 해서 이제 후계자 증서가 나왔어. 후계자가 증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산림조합에 가서 조합원을 가입하면 좋습니다. 산림조합에 조합을 가입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원에 가입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순서가 있냐면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런 꿈이 좀 있을 거예요. 기반 조성 자금이라고 있고 산지 구입 자금이 있어요. 그거는 1%짜리입니다. 1%짜리를 20년 거치 15년 상환이에요. 20년 거치 15년 1%짜리 20년 거치 15년 상환을 산림조합에서 할 수도 있고 임업 후계자 협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업 후계자 협회에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가서 하시면 될 거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청이 돼서 만약에 산지 자금이 나왔어. 그러면은 임야를 구입을 해야죠. 임야를 구입하기 전에 이제 만약에 내가 임야를 구입했어. 임야를 구입한 분들에 한해서 산림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야를 구입한 분은 이 산림 경영 계획서를 하는데 보통 산림조합에 가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산림조합에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산림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게 나오면 산림 경영 계획 작성은 산림조합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시군 산림과에 가서 인증을 받아서 인정이 되면 임업 경영체 등록이 재작년부터 됐어요. 농업 경영체가 있죠. 산도 2년 전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업 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는데 어디 가서 하냐면 지방산림청에 갑니다. 이 충청 지역 근처는 중부지방산림청, 강원 쪽은 북부지방산림청, 저 아래쪽은 남부지방산림청, 이렇게 지역별로 산림청 산하에 지방청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책자금, 아까 산지자금이라든가 여러가지 임도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 후계자가 되면 산을 받을 때 취등록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취등록세 50%를 감면이 돼요. 원래는 작년에 끝났었어요. 작년에 일몰제라고 해서 이 세제 혜택이 끝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2, 3년 정도 더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임업 직불제, 직접 지불제가 지금 저희들이 아까 회장님 얘기한 것처럼 신청이 돼서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올해 저희들 꿈에는 통과가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제가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지요. 우리가 조금만 경영하고 계획서 수립하고 계획체 등록만 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 직불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직불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 좀 다르지요? 이거 농업 쪽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농업 쪽에 친환경 직불금이 있어요. 산에서 뭘로 받냐면 먹는 걸로 하면 돼요. 임산물 가능하고요. 사냥사 현재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 임산물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두릅이 있거든요. 두릅, 나물, 두릅 같은 거, 옷 같은 거, 먹는 거면 돼요. 먹는 거. 산에서 나무에서라도 먹을 수 있는 거는 친환경 직불금으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숲가꾸기라든가 조림사업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유리하게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임야 구입할 때요, 우리가 장소, 면적, 목적, 금액들을 잘 구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금 조금 있죠. 네. 장소, 면적, 목적, 금액 등을 해야 되는데 정책자금, 아까 제가 산지 구입자금 1%로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요. 산림조합에서 보통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산림조합 어느 부서에 가야 되냐면 금융파트, 산림조합 금융파트에 가시면 됩니다. 자, 산림조합 금융파트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처음에 가면 산림조합 직원들이 특히 금융부서는 우리가 융자 받으러 가면 은행에서 이렇게 달갑게 받나요? 아래 훑어보고 저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사기칠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조금 내가 인증할 수 있는 거, 내가 좀 한 번에 가서 그 사람을 꺾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서류 하나 들고 내 목적대로 하려고 하면 나만 조급하지 상대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누가 와서 갑자기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어요? 돈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다져야 돼요. 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류 하나 잘못되면 자기가 내부 감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감사원 감사까지도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조합에 가서 한 번에 다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내가 산을 구입했는데 아니면 내가 융자를 이제 받으려고 하면은 만약에 받으려고 하면 내가 번지수까지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느 한 번지라도 내가 예를 공주면 공주에 어디 산 번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공주 산림조합에 내가 왔습니다. 그 땅이 있는 번지에 산림조합으로 가셔야 돼요. 땅이 있는 번지에 산림조합 가서 이렇게 상의를 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노력을 해왔구나. 그럼 조금 관심을 가져. 근데 그냥 와서 산이 어디 구입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분은 몇 번씩 찾아가야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지 정도는 갖고 가서 내가 지금 교육을 받아봤고 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요 산 번지까지 알아왔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풀어가면 그 좋은 담당이라면 그러면은요 주소 한번 알려주세요. 아니면 심지어는 신청서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1월 달에 오라고 합니다. 그냥 오면요 1월 때 와서 접수하세요 그런다고요. 보통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번지수까지 알고 관심을 갖고 좋은 인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신청을 써보세요. 10군데 가면 한두 군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처음에 논산 가니까 안 된대. 금산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럼 신청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내가 번지수까지 알고 갔거든. 그래서 썼어요. 왜냐하면 산림조합에서는 그 신청서를 쓰면 그 신청서를 갖고 조합의 심사위원이 있어요. 몇 달 만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럼 심사위원들이 미리 신청서를 갖고 심사를 해요. 그래야만 1월 달에 되는 것이지 1월 달에 신청해서 언제 심사받아서 언제 올라가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가서 내가 금융담당하고 이야기를 잘하면 내가 거기에 혜택을 받기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번지수라든가 관심을 갖고
만약에 땅이 여기저기 있어.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그러면은 여기도 저는 산림조합을 한 군데만 전화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주 아니면 논산, 금산 아니면 강원도 어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산림조합에 전화하면 산림조합 직원마다 다 달라요. 이야기하는 것이. 다 반응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보고 여기 산림조합 못 써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다 나도 다른데 내 마음도 틀린데 저 사람이라고 되겠어요?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성껏 많이 알아서 준비해서 가서 또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 배우는 자세로 해야 돼. 배우는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듣는 자세로 해야지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산림과 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산림과 가서도 처음부터 내가 가서 그냥 한 번에 꺾으려고 하면 안 돼. 앉아서 내가 배우는 자세로 해야 돼. 듣는 자세로. 내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선생님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주는 대로 제가 한번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는 안 돼도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가. 요거 하락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한 번에 다 안 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을 알려줘. 그러면 이건 정석은 아닌데 요거 한번 준비 좀 해보세요. 아니면 타보세요. 한번 좀 알아보세요.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방법이 찾아 나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갖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논산이나 금산에 산림과 가면 이왕이면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내가 가능한 불법도 안 하고 좋은 이미지로 인사도 잘하고 늘 배우는 자세로 내가 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산림조합이나 산림과에 가서도 아마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조금 늦더라도 아마 진행이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산을 만약에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시는 분들 여기 부동산 전문가도 다 있지만 제일 먼저 아는 방법은 다음 부동산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에 일단 들어가면 기본 물건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시군에 들어가면 거기 임야에서 토지 임야 쪽에 들어가면 쭉 이게 나옵니다. 조금 제가 6시 10분까지 하고 이제 7시까지 이제 식사를 좀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 제가 다음 시간 1시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질의응답만 하고 좀 일찍 다음 스케줄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열심히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이나 네이버 클릭해서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물건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기본으로 해서 내가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논산에 임야가 있어. 그러면은 부동산에 전화해 볼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가능하면 아까 우리가 산림정보 다드림 있죠? 산림정보 다드림 아니면 검색을 임업정보 다드림, 다음에서는 산림정보 다드림, 네이버에서는 임업정보 다드림 하면은 거기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산 번지가 나오지요, 위치가 나오지요, 경사도가 나옵니다. 경사도가 나오고 거기에 나무가 몇 년 자란다까지 나와요. 심지어는 벌목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것까지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5년 30년 넘어야 벌목도 가네. 그런 것까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토질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심지어는 그 땅에는 어떤 품목이 잘 자라나, 소득이 얼마까지 나오나 이것까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산림정보 다드림에 들어가면 그런 공시지가도 나올 뿐만 아니라 면적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나온다. 혹시 또 다른 데 들어가면 이 정보가 있어요. LH 국토정보라는 게 있어요. LH 국토정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무엇까지 나오냐? 요 땅에 최근 몇 년 전에 얼마에 샀나? 개인이 샀나? 요 정도까지는 나와요. 실명은 안 나오는데 개인 땅인가? 얼마에 샀나? 요 가격까지 나옵니다. 공시지가 이런 것까지 나와요. 가격. 구입한 가격까지 나와. 구입한 가격까지. 개인인가? 요 정도까지 알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네이버에 부동산이 나왔어. 그러면은 번지수가 안 나와요, 거기에. 네이버는 다음에 대개 보면은 거의 98%가 번지수를 안 와.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 근처를 여러 번 가봤는데 잘 아는데 산은 사실 내가 많이 둘러봤다. 근데 혹시 거기가 몇 번지냐?
이렇게 하면 10명 전화하면 3명 정도는 알려주는 경향이 있어요. 말을 잘하면 번지수를 알려줘. 전화로만도. 근데 아니면 만나자고 하고 우리 사무실로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일부는 30% 이하는 번지수를 알려줘요. 그럼 그 번지수 갖고 이렇게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산에 안 가도 30% 정도는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맵이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 맵에 들어가면요, 내가 산에 갔어. 산에 가면 내 위치가 나타나요. 내 산에서 내가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 게 빨간 게 나오는 게 있어요. 현 내가 위치 지점이 나와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저기가 위치 현황 측량도 내가 어느 정도 어디 땅이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경계선 정도는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예, 카카오 맵에 들어가면 내가 산에서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경계선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도 계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만 잘해도 굳이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내가 어느 정도 산에 대한 걸 하고, 보통 우리 부동산에서 내는 거는 임야는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누가 하더라도 특별한 거 아니면 안 올라가 봐요. 절대로 안 올라가. 언제 산에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번지수를 안다라면 직접 산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산을 구입할 때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언제 산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예? 예, 겨울에 보셔야 돼. 여름에 가면 산이 안 보여. 숲이 우거져서 산이 안 보여. 보통 1월달, 2월달에 가면 낙엽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산의 지형지물이 거의 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봄에 1, 2월달 정도 가면은 산을 보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름에 가면 산을 알 수가 없어요. 우거져서 들어갈 수도 없고, 예, 그렇게 힘듭니다. 예. 자, 산에 이제 겨울에 가면 좋다. 그리고 산지 분료 형태 도로. 특히 이제 산을 사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무조건 싼 것만 사면은 안 되지요. 가급적이면 싼 걸 사는 게 좋긴 좋은데 어떤 때 문제가 되냐. 도로가 없는 데를 사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만약에 도로가 없다. 그럼 앞에 땅이 어떻게 돼 있나. 예, 우리가 보면은 지적도가 나와 있어요. 지적. 예, 지적이 나와요. 지적도를 보면 논밭을 통과한다. 특히 이제 무엇을 만약에 저렴하게 나왔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국어가 있나? 국어, 예, 또락, 하천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요, 만약에 그 국어가 있는데 누가 사용을 안 하고 있어. 그거는 내가 도로조명 허가를 받으면 돼요. 요런 걸 잘 사면 이게 대박이 나는 거죠. 예. 남들이 그러니까 법을 알고 조금 상식을 알면 돼요. 그래서 국어가 혹시 껴있고 도로가 접근성이 된다. 요런 전주인이 그걸 해결을 못했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있고 또 아니면 농로가 있어. 아니면 만약에 맹지를 하더라도 앞에 토지주가 혹시 물어봤을 때 조금 협상이 가능한가. 농로가 있는데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도로가 없으면 건물을 짓는데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휴양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사업을 건물 짓는 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어거지 하려지 말고 만약에 그것도 감수하고 내가 나는 자연이다처럼 산다라면 도로가 없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가능하면 국어 정도는 껴 있을 때 그런 것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산을 내가 거기다 복합 경영을 할 수가 있는가? 도로가 있는가? 국어가 있는가? 또 이 산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산도 있지만 물이 꼭 필요한데, 계곡이 필요한데, 대개 가보면 없는 데도 있어요. 아무리 큰 산이라도 계곡이, 능선만 있는 땅이 있어. 능선만 있는 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가 그리는 것을 잘 연구를 해서 거기에 부합한가,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임업 후계자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만 55세 미만인 자라겠는데요. 요즘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도 요구를 많이 해서 시군에 가면은 55세 이상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현재는 웬만하면 하면 안 따집니다.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많이 따졌어요. 근데 이제 55세가 되드립니다. 독립가의 자녀, 혹시 독립가 인물은 이걸 알으셔야 돼요. 저도 독립가지만 우리 자녀들은 40시간 교육을 안 받고 바로 후계자를 시켰어요. 독립가의 특기입니다. 독립가의 자녀는 교육을 안 받아도 바로 우리 아들, 딸은 그렇게 제가 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다른 게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후계자의 조건 중에 그전에는 재배하려는 자의 계획 수립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려는 자는 안 됩니다. 하고 있는 자예요, 이제. 요번 5월 1일부터 하고 있는 자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예,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예? 예.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때 확인했어요. 예. 자, 이제는 제가 6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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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하고 있는 자. 다만 이제 그 임야에 이제 조건이 여기가 있어요. 나무가 있느냐, 단기 임산물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까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이제 그거는 다음에 제가 질의응답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계자가 되면, 젊은 지식인이 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여기 보면은 장기수 사업 있죠? 예, 장기수 사업 중에 금리 1%, 20년 거치 15년 상환, 35년 걸립니다. 여기에 이제 산지 구입자금, 이런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독림가 좀 설명을 드리면, 모범독림가, 우수독림가, 자연독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독림가는 5헥타만 됩니다. 과거에는 10헥타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5헥타, 15,000평 정도만 되면 되고, 유실수가 있는 경우는 3헥타 이상이 되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예. 나무가 여름이 되면 또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단풍이 됩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행복을 줘요. 가을이 되면 유실수가 우리한테 풍요로움을 줍니다. 이 밤도 주고요. 대추도 흘리고요. 겨울이 되면 또 이렇게 아주 또 우수해 졌습니다. 우리가. 예, 겨울이 되면 이렇게 자연은, 나무는, 산은 우리한테 건강도 주고 볼거리도 주고 먹을거리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것이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가치로 따지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1시간 이내에 빨리 설명하느라고 빨리빨리 넘어갔지만,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질문을 하면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